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한 40분 정도 이제 발표를 해야 되는 시간인 것 같은데요. 오늘 어떤 얘기를 할까? 제가 그 앞에 연사들 얘기도 들어보고 중국 경기, 경제, 그리고 저는 이제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특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이 바뀌었죠. 그래서 우리 한국은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한국이 다음 앞으로 10년, 20년을 어떤 모습을 목표로 할까 했을 때 저는 크게 세 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가 금융교육이죠. 금융교육. 안타깝게도 금융교육은 한국에서 굉장히 어느 정도 타부시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여러분들 어렸을 때부터 돈에 대한 교육을 우리는 받지 않고 있죠. 우리는 공부만 잘하면 된다. 그리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서 취직을 잘하면 그거가 성공 모델이라고 배웠습니다. 근데 그거는 앞으로 우리나라가 정말로 경제 대국이 되려면 사실은 그 답은 맞지가 않는 교육이죠. 그거는 과거에 우리 조선시대 때 교육을 우리는 받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의 혁명이 필요한 겁니다. 생각의 혁명이 필요해요. 그동안 우리가 당연시했던 것들에 대한 파괴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생각의 파괴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금융교육으로 가면 저는 한국에 와서 금융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강연을 많이 했고요. 특히 금융교육의 가장 핵심은 뭘까요? 우리 기업에 투자하는 거죠. 주식에 투자하는 거. 내 돈을 일하게 하는 거. 돈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돈이 나를 위해서 일하는 거. 지극히 간단한 것들인데 우리 한국에서는 가르치지 않습니다. 또 심지어는 뭐라고 가르치죠? 돈이 중요하지 않다고 배웁니다. 그래서 그 결과 우리는 굉장히 큰 비용을 치르고 있죠. 노인빈곤율 세계에서 1위입니다. 그리고 자살률 세계에서 1위고 출산율 세계에서 가장 거의 꼴찌 수준이죠. 그게 왜 그럴까요? 그 중에 가장 핵심이 우리는 돈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금융문맹이라고 표현들 하죠. 금융문맹이라는 거는 돈을 어떻게 벌고 어떻게 쓰고 어떻게 세이브하고 어떻게 투자하고 거기에 대한 교육을 전혀 안 배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들이 하는 것처럼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될 거라는 착각에 살다가 나중에 우리가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 어떤 사회가 될 건가? 어떤 나라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까? 제가 두 번째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교육을 뭐라고 가르쳐야 될까요? 창업하라고 가르쳐야 되겠죠. 그게 우리가 요새 놀라운 사실을 봤죠? 쿠팡이라는 회사가 미국에서 상장이 됐는데 그 엄청난 시가총액을 인정받았잖아요. 의미가 굉장히 크죠. 한국에서도 가능할까? 한국에서 가능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생각의 파기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새로운 기업을 창업하라고 그러고 그 위험을 즐기고 또 큰 부자가 되고 미국처럼 그런 부자들이 많이 나와서 사회에 좋은 일에 쓰는 거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창업교육, 금융교육.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뭘까요? 한국이 당장 지금부터 생각을 바꿔야 되는 부분 중에 세 번째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성입니다. 여성. 한국의 여성은 인구의 반이죠. 근데 너무
그 활용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여성 지수 이제 그거를 유리천장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성 지수가 전 세계에서 한국이 몇 번째일까요? 꼴찌입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했던 금융 문맹 탈출, 다시 얘기하면 금융 교육, 이것도 꼴찌예요. 한국에서는 제가 한 5년 전부터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주식 강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식엔 반드시 투자해야 된다. 주식은 도박이 아니다. 주식은 기업의 일부분을 취득하는 행위다. 이게 당연한 거다. 주식에 투자하는 거는 도박이 아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식 투자를 도박이라고 생각했죠. 이것도 금융 문맹이 한 일례입니다. 최근에 이제 주식 투자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이제 주식에 투자한다고 그래요. 근데 제가 저한테 이메일도 많이 옵니다. 대표님 덕분에 주식에 투자하게 됐습니다. 근데 안타까워요. 그 다음 말이 이건 아닌데 그렇습니다. 뭐라 그런지 아세요? 대표님 덕분에 투자했는데 20% 먹었어요. 그런 대답을 받고 제가 마음이 아팠어요. 이건 아닌데 그 결과가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는 너무나 잘못된 금융 지식을 갖고 있는 겁니다. 아직도 대부분의 사람, 90%의 사람들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해요. 앞으로 주식시장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뭐라고 대답해야 될 것 같을까요? 모릅니다입니다. 모르는 게 당연해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내가 얘기할 수가 있죠. 내가 투자한 기업이 계속 돈을 잘 번다고 가정하면 앞으로 5년, 10년 후에 이 회사의 가치는 크게 될 것이다. 그러면 내가 그 가치를 공유할 수 있을 거다. 이게 주식 투자의 근본입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어떻게 하죠? 사고 파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5% 버는 거, 10% 버는 거, 그래서 모아보면 나중에 크게 되겠지. 그거는 어렸을 때부터 투자에 대한 교육을 받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아직도 주식 투자를 단기간에 이익을 보는 걸로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이해가 안 가는 거는 대부분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TV 방송에 보면 목표 가격이 나오죠. 목표 가격이 되면 팔고 또 손절매 가격이 있어요. 20% 마이너스가 되면 또 팔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투자가 아니죠. 그거는 스페큘레이션이죠. 우리 영어로 투자가는 인베스터죠. 인베스터. 인베스터가 돼야 되는데 한국은 인베스터라는 걸 이해를 못하고 있죠. 대부분 스페큘레이터입니다. 시장을 예측하고 가격을 맞추라는 것을 투자로 알고 있는 거죠. 그 기업이 열심히 돈을 버는 거를 서포트하고 또 그런 기업이 더 많이 나오게 하고 또 그런 기업들이 어려울 때 극복하고 그 경영진은 그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그런 교육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식 투자는 매일매일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주식은 끊임없이 모으게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필요하다고 한 세 가지죠. 금융문맹, 금융교육, 그 다음에 여성, 그 다음에 창업정신입니다. 엔터프레너십이에요. 세 번째가 창업정신입니다. 우리나라의 젊은 사람들은 놀랍게도 창업에 대한 인식이 별로 없죠. 근데 미국이나 중국에 가면 대학생들이 약 반 정도가 창업을 하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앞으로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로 갈 거냐 이 세 가지가 아주 심각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가면 제가 모르는 사이에 막 옮겼는데 제가 제일 첫 번째로 가볼게요. 예, 창업정신이죠.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의 창업정신이 어떻게 돼 있을까? 우리는 항상 비교를 해야 되겠죠.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안타깝게도 창업정신에 대해서 우리 한국은 거의 바닥입니다. 이게 제일
왜 다음으로 안 넘어가죠? 예. 이게 한국의 현실인데요. 그러니까 중국이나 미국이나 대학생들한테 어떤 직업을 갖기를 원하냐, 뭘 하고 싶으냐. 그러면 40% 50%가 창업을 하겠다고 합니다. 근데 한국으로 와서 보면 완전히 얘기가 달라지죠. 그 대부분 위험을 피하는 직업을 원합니다. 그냥 적당히 살다가 그냥 적당한 걸 좋아하죠. 그 위험을 두려워하는 교육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이 지극히 잘못된 교육을 받고 있는 거죠. 과거의 교육이죠.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서 안전한 편안한 직업을 택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뭐가 될까요? 중산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시대는 누가 더 창의성을 갖고 있는가? 누가 더 에너지가 넘치는가? 누가 더 위험을 감수하고 그런 익사이팅한 큰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가? 그런 사람이 많을수록 그 나라는 미래가 밝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한국의 젊은 사람들은 그런 의지가 별로 없죠. 왜 그럴까요? 잘못된 교육을 받았고 잘못된 그 위험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더 결정적인 거는 학원에서 너무 오랜 시간을 지내다 보니까 지친 겁니다. 지쳐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많은 그 부정적인 거, 헬조선, 뭐 소확행, 율로, 이게 다 여기서 생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의 변화가 필요해요.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 학업 성적이 좀 나쁘다고 그래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큰 부자가 누구죠?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죠. 그 사람 어느 대학 나왔습니까? 아시는 분? 모르죠. 왜냐하면 왜 그렇죠?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어떻게 가르쳐야 되죠? 앞으로는 공부 잘하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부자가 되고 싶어 해라. 그 다음에 부자가 되려면 창업을 해라. 자본가가 되라. 주식을 사라. 이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생각의 혁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우리는 다른 나라, 우리 이웃 일본, 우리 일본은 많이 교훈을 주죠. 일본이 어떻게 되고 있죠? 이거를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주식 투자하는 거를 경멸했고요. 그리고 모든 투자를 어디에 투자했죠? 부동산에만 투자했죠. 일하지 않는 자산. 그리고 어디 있죠? 현금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정확하게 지금 그쪽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생각의 혁명이 필요해야 리셋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생각은 과거에는 그랬는지 모르지만 심각하게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1년에 20조, 30조가 사교육비에 쓰이고 있다고 그래요. 아이들 괴롭히는 교육비로 쓰고 있는 겁니다. 부자가 되는 거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좋은 학교 가라. 그거에 돈을 다 20조, 30조를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의 변화가 필요하죠. 아이가 공부 잘하는 거, 특히 국영수 잘하는 거는 우리 아이가 부자 되는 거와 요만큼도 연관성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우리 아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금융교육을 해야 되고 그 돈으로 아이들이 이 다음에 컸을 때 창업자금으로 써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태인들,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의 개인당 창업 비율이 세계에서 1등이에요. 다 창업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업들이 엄청나게 나오게 되죠. 이게 창업,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잘 알 겁니다. 이게 조 단위의 부자죠. 유니콘 기업이죠. 그래서 1년에 그 기업이 나오는 숫자입니다. 미국 보세요. 엄청나게 많죠? 두 번째가 어디죠? 중국입니다. 무섭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알리바바,
뭐 텐센트 전부 중국 기업입니다. 미국은 뭐죠? 미국은 제가 얘기를 들을 필요도 없죠. 엄청난 기업들이 새로운 기업들이 나오죠. 여기에서 없는 나라가 하나가 있죠. 어느 나라가 없습니까? 일본이 없어요. 신기하죠? 일본은 이미 동력을 잃은 겁니다. 리스크를 두려워했죠. 주식에 투자하는 거를 경멸했습니다. 그리고 현금에 머물렀죠. 그리고 부동산에 유일하게 올인한 겁니다. 그 결과가 참혹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리셋을 해야 돼요. 코로나를 계기를 통해서 우리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우리가 하려면 뭘 해야 되는지, 뭘 해야 될 거예요. 금융교육이에요. 돈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부자가 되고 싶어야 되고 선량한 부자가 많이 나와야 되고 아이들을 해방시켜야 됩니다. 아이들은 이제 구경도 잘하는데 돈을 쓸 필요가 없어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투자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주식 계좌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실제로 투자를 하는데 약간 걱정이 되긴 해요. 너무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 투자하고 있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특히 저는 주식에 투자해야 된다고 강조를 했더니 많은 분들이 저한테 영향을 받아서 주식에 투자했는데요. 깜짝 놀란 게 펀드를 팔고 주식을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펀드와 주식의 차이를 모르는 겁니다. 저는 펀드에 투자하는 얘기였거든요. 근데 그거를 펀드를 팔고 주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금융교육이 필요하구나. 우리 한국에 많은 제도가 있죠. 퇴직연금이라든가 연금저축이라든가 대부분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는 거예요. 미국의 퇴직연금 같은 경우는 약 40, 50%가 주식에 투자되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한국은 2%밖에 투자되고 있잖아요. 일본하고 똑같죠. 일본보다도 오히려 더 적습니다. 일본은 적어도 10%는 주식에 투자했는데 한국은 2% 남짓 투자하고 있어요. 나머지는 어디에 투자되고 있을까요? 예금에 투자되고 있어요. 금융 문명이 아주 전형적인 겁니다. 위험을 즐기지 않는 그런 잘못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심각한 그래프입니다. 우리나라도 아이들이 창업을 좋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얘기죠. 이스라엘은 창업 비율이 대학생들이 졸업할 때 당연히 창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돼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창업하기가 가장 좋은 환경입니다. 어느 동네에 가도 도서관에 가면 창업센터가 있어요. 돈도 빌려줍니다. 근데 아무도 뭐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 같은 절대 안 되고요. 하여튼 창업하는 게 당연해야 되고 창업을 못했을 때 취직을 하는 겁니다. 취직을 못한 사람이 창업하는 게 아니라 창업을 하고 싶었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창업 못했을 때 취직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워머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단순히 여성의 권리를 지켜주고 그런 이슈가 아니에요. 이거는 머스트입니다. 한국의 인구의 반이죠. 인구가 줄어들고 있죠. 일하는 사람이 줄어들고 있죠. 더 중요한 거는 다양성입니다. 미국에서도 많이 그 기업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했죠. 그래서 법이 아주 강력합니다. 인종이라든가 남녀라든가 차별하게 되면 그 회사가 엄청난 페널티를 몰게 돼 있죠. 근데 거기로 끝난 게 아니에요. 알고 보니까 다양성을 갖고 있는 회사와 다양성이 없는 회사의 성공 확률이 굉장히 달라지는 겁니다. 한국의 기업 문화는 대부분 남성 위주의 그 기업 문화죠. 그러면 경쟁력이 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의 세상은 다양성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근데 한국 여성들은 엄청난 교육을 받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기업 문화, 그것 때문에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대한민국이
정말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부끄럽습니다. 전 세계에서 월등히 꼴찌예요, 한국이. 일본이 꼴찌였습니다. 근데 일본이 갑자기 올라갔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일본은 그런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연금, 국민연금에서 국민연금에서 뭐를 했죠? 여성 지수를 만들어서 여성 지수에 포함되지 않은 회사는 아예 투자 금지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일본 기업들이 여성 임원들을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주 월등히 대한민국이 꼴찌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기업 경쟁력을 가지려면 여성 이슈가, 그리고 여성들도 안타깝게도 여성의 또 금융지수가 또 마찬가지로 꼴찌입니다. 제가 한국의 여대에 가서 강연을 했어요. MBA 프로그램에. 근데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어요. 그 학교에 금융 MBA 프로그램이 닫는다고 해요. 왜냐면 어떤 한국의 여성이 전혀 금융에 관심이 없다고. 그래서 학생들가 모자라서 그 여대에서 닫는다고 합니다. 그게 안타깝죠. 우리 여성들도 이 금융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미국 같은 데 가면 여성들이 그러는 증권회사나 금융기관에 가면 여성들 비중이 엄청나게 높죠. 근데 한국에 와보면 금융기관의 여성 비율이 아주 현저하게 낮습니다. 이게 한국의 현실이죠. 그 여성 지수가 거의 꼴찌라는 거고요. 아시다시피 이게 하여튼 뭐 그 학력에 비해서 여성들의 그 사회 진출 비중이 아주 낮은 수준인 겁니다. 그래서 여성 그 외국에서 보면 보통 ROE라고 그러죠. 그 이제 그 회사의 자본의 이익률입니다. 근데 여성 CEO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 높은 ROE를 기록한다고 합니다. 이게 간접적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여성 친화적인 기업이 더 수익률이 좋다는 얘기죠. 네, 다 비슷한 얘기입니다. 이제 금융교육인 겁니다. 우리가 우리 아이들한테 돈을 가르쳐야 됩니다. 지금부터는요. 그게 리셋이에요. 여태까지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 뭐라고 가르치죠? 돈 얘기하면 안 된다고 가르치죠. 그다음에 돈을 멀리하라고 가르치고 돈이 중요하지 않다고 가르칩니다. 이제 바꿔야 돼요. 우리 아이들한테 돈을 가르쳐야 돼요. 대신에 유태인처럼 돈을 많이 벌어라. 돈은 축복이다. 다시 그렇지만 돈의 노예가 되지 말아라. 돈을 다스리라고 가르치죠. 그다음에 자본주의. 자본주의는 뭔가? 자본주의는 간단한 겁니다. 자본의 증가 속도가 노동의 증가 속도보다 훨씬 빠릅니다. 그걸 가르치면 어떻게 되죠? 내가 노동만 일해 갖고는 내가 부자가 되는 건 불가능하구나. 그러니까 이번에 코로나를 통해서 많은 걸 깨달았죠. 미국 같은 경우도요. 약 몇천만 명이 코로나 때문에 직업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월세를 못 내는 사람이 몇 천만 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도 부자들은 엄청나게 더 부자가 됐죠. 왜 그렇죠? 주식을 소유한 사람들인 겁니다. 자본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잘못된 교육을 받고 있는 거죠. 주식하면 안 된다고 가르치죠. 그러니까 빈부의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진 거예요. 주식을 가진 사람과 갖지 않은 사람의 부의 차이가 늘어나게 된 겁니다.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좋은 기업을 골라서 투자하는 거를 장려하고 학교에서 그걸 가르쳐주고 또 뭐를 해야 되죠? 우리 젊은 사람들이 창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한국에 놀고 있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연금저축 놀고 있어요. 그 돈이 몇백 조입니다. 놀고 있는 돈이 몇백 조예요. 그 돈이 어디 있어야 될까요? 은행에 들어가 있어야 될까요? 천만에죠. 우리 아이들 창업자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유니콘 기업이 나와야 돼요. 조 단위의 기업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기업이 나올 수 있는 충분한 인프라가 있어요. 생각만 바꾸면 됩니다. 인프라가 뭐죠? 투자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내가 어떤 나라에 투자하고 싶다. 제가 미얀마에 투자 안 하겠죠? 왜 안 하죠? 거기 정치가 불안하고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투자하는 거죠. 한국은 세계에서 제일 안전한 나라죠. 그리고 테러가 일어나지 않는 나라죠. 또 결정적인 뭐죠? 인터넷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나라죠. 그 다음에 한국 사람처럼 근면한 민족이 없죠. 여러분들, 제가 가끔 커피숍에 가서 일하다가 아이패드 놓고 화장실 갔다 옵니다. 그런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미국에 가서 그러면요, 이미 없어졌죠. 유럽에 가면 마찬가지입니다. 아이패드를 놓고 화장실에 갈 수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엄청난 한국의 인프라는 발달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한국이 부족한 거, 부자 되려는 교육을 안 하고 있고, 그리고 돈을 투자하는 것을 안 배웠고, 리스크 택하는 걸 안 배웠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우리가 갖고 있는 경쟁력을 어떡하죠? 안타깝게도 이용을 못하는 겁니다. 그 이용하는 거는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정말로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금융교육, 금융무명 탈출, 그다음에 부자가 되는 교육, 그리고 여성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회 시스템. 그렇게 된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나쁘게 될래야 나쁘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제가 2, 3년 전에 주식은 반드시 투자해야겠다, 해야 된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제 말에 동의를 안 했습니다. 근데 작년부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주식에 투자하는 거를 이제 당연시 여기까지는 왔는데, 이제 안타깝게도 그 다음 단계가 지금 우리가 도전을 받고 있죠. 예를 들어서 정비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 퇴직연금이, 젊은 사람들의 퇴직연금이 지금 주식시장에 안 들어오고 있죠. 대부분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빚을 내서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자기 퇴직연금은 관심도 없고, 이제 그 다음 스텝이 중요한 겁니다. 자기의 자산이 어떻게 투자되어 있는지, 그리고 부동산에 집착하면 안 됩니다. 부동산은 일하는 돈이 아니에요. 한국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위험 중에 하나가, 대부분의 사람들의 자산이 부동산에 있다는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 부동산에 대한 집착, 이런 것들이 우리가 금융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젊은 사람들의 자산은 대부분 주식형 펀드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그 자금은 어디서 구하느냐? 퇴직연금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자기 퇴직연금이 주식에 들어와야 되는 거고, 주식형 펀드에 투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내리면, 여러분들, 그게 저는 리셋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생각의 파괴.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하는 운동은 우리 아이들 공부 못하게 운동을 벌여야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국영수는 우리 아이들 부자 되는 데에 요만큼도 연관이 없다. 그리고 부자가 돼서 조금이라도 다음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그 사회를 바꾸고, 그러한 풍토를 만들어야 대한민국의 미래는 엄청나다는 거죠. 만약에 그 세 가지가 해결된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나쁘게 될래야 나쁘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거를 꼭 관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리고 주식 투자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면요, 주식은 사고 파는 게 아니다, 인베스터다. 뭐냐면 주식은 모으는 거다. 반드시 명심해 줬으면 좋겠어요. 주식은 모으는 겁니다. 20% 벌고 30% 벌고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미국의 기업들도 그렇고 한국의 기업도 마찬가지죠. 좋은 기업을 사서 10년, 20년 되면 10배가 되고 20배가 되고 100배가 되는 게, 그게 주식 투자입니다. 그걸 반드시 명심하시고, 단기간에 수익률 10% 났네, 20% 났네, 이제 그런 얘기는 없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